서울의 번화한 명동 거리, 한 고급 백화점 안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매니저인 수진이 화가 나서 고객 한 명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고객은 바로 지은이었는데 그녀가 이 체인 백화점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수진은 전혀 몰랐다. 지은은 그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스쳤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왜 때렸지? 고객을 때리다니. 미쳤어. 수진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 이미지를 망치지 마세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 백화점의 CEO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연인인 민지를 만나러 온 참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비서이자 연인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출근 시간을 맞춰 몰래 방문했다가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은 지은이 민지와 너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오해했다. 직원과 고객이 저렇게 붙어 다니는 게 말이 돼.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대학 시절, 지은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였지만 그건 비밀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이제 28살, 성공한 사업가지만 여전히 숨긴 채 살아왔다. 민지를 만난 건 2년 전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회사에 입사한 신입으로 밝고 강한 성격이었다. 처음엔 업무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정이 싹텄다. 미안해, 지은아. 민지가 달려와 지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회사 사장님이야. 민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민지야. 그냥 가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수진의 행동 뒤에는 사회의 편견이 숨어 있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친밀함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뺨을 만졌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지은의 결혼을 재촉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는 조용히 동의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그랬다간 가족이 무너질 터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가족은 시골 출신으로 보수적이었다. 동성애. 그건 병이야. 민지의 오빠가 한 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통화했다. 오늘 일 때문에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웃었다. 내 탓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힘들 텐데.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오늘의 휴밀리에이션.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진을 해고할까? 아니면 이 기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수진은 지은의 사무실로 불려왔다. 사장님, 제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왜 그랬어요? 나를 때린 이유가 뭐예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민지 씨와 너무 친밀해 보이셔서. 우리 가게 이미지가.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게 왜 문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수진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보았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난 레즈비언이에요. 민지와 사귀고 있어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다. 지은은 계속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편견이에요. 수진은 사과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해야 할까? 이건 그녀의 내적 갈등이었다. 복수할까? 교육할까? 민지는 지은의 결정에 동의했다. 수진 씨를 용서하자. 하지만 교육은 필요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내에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가족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지은의 결정 후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다양성 워크숍이 열리고 직원들은 LGBT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수진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으로 지은을 피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녀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를 잊고 앞으로 잘 해보자. 수진의 눈에 감사함이 스쳤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이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 지은아, 이 소문이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네,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전화로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이.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까?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텐데. 이민지의 오빠는 더 강경했다. 그런 관계는 끝내.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마. 이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지은과 민지는 밤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어떻게 해? 민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 버티자. 포기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다.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 LGBT를 지지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요. 고객들도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지은의 백화점 매출이 떨어졌다. 이 위기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 서서 지지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반발을 불렀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추잡해. 사업가로서 자격 없어.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다. 가족의 반응은 더 심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민지도 부모님과 싸웠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오빠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갈라놓을까? 회사 상황도 악화됐다.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한편 수진은 지은을 도우려 애썼다. 사장님, 제가 홍보를 맡을게요. 그녀는 LGBT 지지 캠페인을 제안했다. 지은은 고마웠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내가 때린 그날
난 정말 아팠어. 수지는 사과했다. 변명할 게 없어요. 이 대화는 지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용서의 힘. 민지의 부모님이 지은을 만나러 왔다. 우리 딸을 놓아주세요.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대답했다. 민지와 함께 행복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이 왜 잘못인가요? 이 대치 속에서 민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가? 가족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인터뷰 후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지지자들이 나타났지만 반대자들도 늘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LGBT 지지 vs 전통 가치 수호. 지은의 백화점 앞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 후 집으로 불렀다. 너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은 비난이었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민지의 상황도 비슷했다. 부모님이 민지를 시골로 데려가려 했다. 서울에서 나쁜 영향 받았어. 민지는 저항했다. 여기서 살게요. 오빠가 개입했다. 너 미쳤어. 가족 버릴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달려왔다. 나 어떡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나랑 같이 살아.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대가는 컸다. 회사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일부 임원들이 지은을 몰아내려 했다. CEO로서 적합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지은은 변호했다. 제 사생활이 사업과 무슨 상관.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미지 타격이 커. 지은은 밤늦게 자료를 준비했다. 포기 안 해. 수진이 지은을 도왔다. 제가 증언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으며 지은을 지지했다. 이 행동은 지은에게 감동을 주었다. 고마워. 하지만 배신자는 가까이에 있었다. 민지의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사장님과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나한테 그래? 이 사건으로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회사 그만둘까? 지은은 반대했다. 내가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가족도, 친구도 잃었어. 지은은 민지를 설득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한편 지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인 혜린이었다. 지은아, 내 소식 들었어. 혜린은 지은을 지지했다. 나도 비슷한 고통 겪었어. 하지만 혜린의 등장으로 민지는 질투했다. 그 여자랑 뭐야? 지은은 설명했다. 과거일 뿐이야. 이 오해는 그들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서 LGBT 친화적 정책을 강화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로 이 변화는 일부 고객을 끌어들였지만 더 많은 반발을 불렀다. 온라인 해킹까지 일어났다. 지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애썼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최후 통첩을 했다. 헤어지지 않으면 상속 포기해. 민지는 고민했다. 가족 재산이. 지은은 말했다. 돈보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대화는 민지의 결의를 다졌다. 너랑 함께 할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며 지은은 내적 성찰을 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피해를 반성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하지만 후회보다는 결의가 컸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지은의 운명이 결정됐다. 반대파가 많았지만 지은의 열정적인 연설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저를 믿어주세요. 임원들은 동의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휴식이 필요해요. 민지는 지은을 간호했다. 쉬어.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아빠가 내 생각 많이 해.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 왜 그랬어?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가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답했다. 생각해볼게.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사회적 반발은 여전했다. 지은의 백화점에 테러 위협이 왔다. 경찰이 개입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우리의 싸움. 민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지지자들을 모았다. LGBT 단체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수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드러났다. 미안해요. 사장님. 유수진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수진은 말했다. 압력 때문에 지은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해고야. 이 결정은 지은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겼다. 용서와 정의, 어느 쪽? 민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민지야, 그 관계 그만둬. 친구는 사회적 압력을 강조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넌 이해 못해. 이 대치로 민지는 친구를 잃었다. 외로워. 지은은 위로했다. 나 있잖아.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여기서 쉬자. 바다를 보며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미래는, 민지는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쫓아왔다. 소문이 제주까지 퍼졌다. 돌아온 후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경쟁사가 공격 마케팅을 했다. 전통 가치 지키는 회사. 지은의 매출이 더 떨어졌다.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LGBT 테마 이벤트. 이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젊은 고객들이 몰렸다. 가족 화해가 진전됐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한번 만나보자. 그 민지라는 애. 지은은 놀랐다. 민지와 함께 갔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잘 부탁해. 이 순간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변화를 보였다. 딸이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요. 이 변화는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회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위기를 극복한 지은의 회사는 회복됐다. LGBT 지지 캠페인이 성공해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했다.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변화는 가능해요.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가족과의 관계도 안정됐다. 아버지가 지은의 결혼식을 제안했다. 동성 결혼은 안 되지만 축복할게. 지은은 감동받았다.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는 민지를 받아들였다. 좋은 애네. 민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 때린 뺨이 그것은 그녀의 성장의 상징이었다. 수지는 다른 회사로 갔다. 지은은 그녀를 용서했다.
모두 배웠으니까.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로 LGBT 법안 논의가 활발해졌다. 평등을 위해 지은은 로비 활동을 했다. 민지와 함께.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영원히 함께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동의했다. 내일 그들은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싸움은 계속돼.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자.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선택이 옳았어. 민지가 안아주었다. 사랑해.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